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포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K콘텐츠 산업 육성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이 농가 소득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풍년의 성과가 농민들에게 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줘 농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보다는 보완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수도권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영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액이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용산역 4층에 위치한 광주 전남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기업들과 회의나 계약 등을 진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호남권 상공회의소들이 함께 마련한 공간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기점이자 종점인 용산역에 위치한 데다 회의실 3개와 휴게 공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남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또 용산역에서 회의실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광주 전남 기업들은 거기에서 회의실을 미리 좀 예약해서 쓸 수 있으니 회의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덧 운영 10년. 지금까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7,000차례 가까운 비즈니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면서 이용객은 더 늘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2달 동안에만 3천여 명이 라운지를 이용했고 하루 5건 안팎의 회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즈니스 라운지가 호남 지역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지리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하는데요. 마포구가 다시 한번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는 서울시 최초 여성 친화 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전국 최초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 공간 BPA 조성 등 다양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여성 친화 도시로 운영되며 관련 정책 인프라 확충, 안전 네트워크 운영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재지정과 함께 여성 친화 도시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포구가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밥상 후원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밥상 후원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에 마포구청장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탁식을 진행하고 구의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협동조합이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조합 회비 및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것으로 이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염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솔트카페가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는 수입을 일부 기탁한 것으로 주식회사 솔트카페 대표 및 염리동 주민센터 동장 등이 기탁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4월부터 시범으로 실시될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20대와 수소 시내버스 2대를 도입합니다. 대구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20대와 수소 시내버스 2대를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 시내버스를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전기 시내버스는 7월부터 운행하며 수소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대폐차 일정에 따라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민선 8기 처음으로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동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12건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자율적 조직 구성 권한의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공항 대구 고속철도 건설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 대구 산업선 철도 연장 등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도시융합특구 특별법 제정과 출산장려금 국가지원 사업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 광주 공동유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3월 직원 정례조회 및 공직자 열린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 평창군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3월 직원 정례조회를 통한 직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또 강원도 국비전략지원관인 서동진 서기관을 초청하여 공직자 열린 특강도 개최했습니다. 서동진 서기관은 이날 특강에서 정부 예산 확보 전략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고향 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평창군이 노인 일자리 신규 시장형 사업단인 청춘보리밥의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청춘보리밥은 강원도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 8천만 원과 추가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평창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6명이 일자리 근로자로 참여합니다. 대관령점은 2호점 봉평점에 이은 3호점으로 저렴한 가격과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든 보리밥, 닭곰탕 등 맛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참여 어르신들의 삶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2023년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다양한 현장에서 열리며 세제, 비누, 화장품 등 각종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3월 14일 서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원면 부녀회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횡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횡성기후환경 네트워크는 2014년 설립돼 환경보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물포럼이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물관리 발전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유엔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로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변화의 가속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간 충북의 물관리 발전에 크게 기여한 33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기념사를 통해 김 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청정환경 충북, 맑은 물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영동 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영동 오창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충북 내륙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국토부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영동 오창 고속도로의 사업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년 1분기 내로 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제3자 공고와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과 2031년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가 못난이 김치를 베트남 하노이에 본격적으로 수출합니다. 이번 못난이 김치 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김치 시장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못난이 김치는 4월부터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충북김치 수출 지원 사업과 농식품 상설 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향후 미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경북 여성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와 11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성단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전임 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통해 그동안 태풍 흰남노 봉사활동 등 지역의 어려운 일에 늘 앞장서 수고가 많으셨고 경북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회장에게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변화의 주역은 바로 여성 지도자,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980년 창립된 이후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7만 명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차별을 없애고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수소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소 도시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확인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후 포항시 수소산업의 미래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의 동향과 포항시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및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시는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세부 과제 및 정책 재현 등을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추진 중인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 고도화 사업과 함께 이번 연구 용역으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을 통해 수소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산단 상당수는 분양만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진곡산단의 한 지원용지 부지입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한쪽에는 생활 쓰레기부터 버려진 각종 사무용 가구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쓰레기 탓에 벌레의 들쥐까지 들끓으면서 입주했던 상점까지 떠나고 있습니다. 임대가를 낮춰도 사람들이 오셔서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데 여기 뭐 식당을 하건 가게를 하는데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밥을 먹겠냐 이런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지가 이곳 진곡산단에도 10곳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 산단의 분양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이 부지를 분양받은 개인과 법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다 보니 이대로 방치된 겁니다.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있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한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부지가 산업용지가 아닌 지원용지이다 보니 수년째 방치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한 4, 5년 정도 택지 개발을 할 때 판매권이 전에 있기는 했어요. 지자체에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 청결 유지 이행명령 통지를 지금 이제 정해진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매번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는 허술한 규정 등을 핑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3년 정도 지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해마다 그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밀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 연어 50만 마리가 섬진강에 방류됩니다. 지난 98년부터 25년 동안 섬진강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1,010여만 마리에 달합니다. 매년 3월이면 구례 섬진강과 경북 포항 장기천, 강원 삼척 50천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 연어가 방류됩니다. 어족 자원 확보와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회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석 결과 국내 회기 연어 수는 지난 2018년 18,000여 마리에서 2020년 12,000여 마리, 그리고 21년 11,000여 마리 등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섬진강에 회귀한 연어 수도 지난 2018년 704마리에서 지난해 457마리로 4년 만에 35%가량 줄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하천 수량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추정되지만 명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량이 좀 풍부해지면은 연어가 소상할 시기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체포할 수 있는데 수온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하천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친 연어의 이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정란이 부화할 때 수온을 조절하며 귓속뼈에 만들어지는 고유한 무늬를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3년 뒤 돌아온 어미 연어의 귓속뼈 무늬를 분석하면 나이와 출생지,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어의 그 이석의 고유 무늬 패턴을 삽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요. 연어 이석을 분석을 통해서 연령하고 지금 회귀 경로라든지 등등 그 정보를 얻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방류된 연어가 해외에서 잡히더라도 태생이 확인된다면 재산권을 주장하고 분담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중요합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3년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나섰습니다. 3월 15일 화양면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5월 10일 화정면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일 낮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여수시가 유아 생존 수영 사업 추진을 위해 조이 스포츠센터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아 생존 수영 사업 추진에 있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생존 수영 유아까지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전남 최초로 유아 생존 교육을 추진해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중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산둥성 항구그룹 유한공사를 방문해 항로 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민선 8기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시작된 이날 면담은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으로 교류 확장성을 키우고 제주의 삼다수를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제주 인증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둥성 정부가 설립한 국유 기업인 산둥성 항구그룹 유한공사는 항구 등 중요 교통인프라 건설을 총괄하고 물류, 투자, 무역 등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는 항만 기업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K 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끌기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연계 제주형 K 콘텐츠 산업 육성 토론회가 제주 문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지닌 역사, 인문,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콘텐츠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며 관련 산업의 파이와 가치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콘텐츠 전략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콘텐츠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꽃샘 추위로 인한 일교차가 커 외출하실 때 겉옷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꽃은 예년보다 일찍 피었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도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